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9월 8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이폰 14 시리즈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는 올 9월 안으로 곧 사전 판매를 시작하여 10월 중에는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4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전작인 아이폰 13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변경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4와 14 프로 시리즈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충돌 감지 기능은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아이폰이 감지하여 긴급 연락이 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된 새로운 HDR 자이로스코프와 새로운 듀얼코어 가속도계가 장착되어 가능해진 기능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며 응답이 없을 경우 미리 설정된 긴급 연락처와 구급대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위성통신 기능입니다. 기존 아이폰 14 관련 루머에서도 간간히 언급되었었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출시 전 루머에서는 프로 모델에서만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일반 모델, 프로 모델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셀룰러 통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 이벤트에서 이 기능을 설명한 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2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붙인 것을 보면 그 이후로는 유료 기능으로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땅이 넓어서 셀룰러 통신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 많은 미국에 비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셀룰러 통신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기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 모델에서는 아이폰의 탈모 디자인의 주역이었던 노치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일자 형태의 카메라가 장착된 영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루머를 통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루머로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차피 화면을 가릴 거 굳이 이럴 거면 노치를 왜 없앴나? 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애플은 이 영역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영역이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는 전화 알림, 에어팟 알림, 음소거, 충전 시작 알림, 지도 앱에서의 다음 위치 표시 등 여러가지 알림이 표시되며 백그라운드에서의 작업들 또한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폰의 앱 개발자들에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각 앱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게 왜 필요한가? 라는 의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애플이 정말 잘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시리즈에서는 드디어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이전부터 이미 적용된 기술이었지만 아이폰에서는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효율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갤럭시 시리즈와는 다르게 아이폰의 AOD 기능은 기존 잠금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밝기만 약간 어두워지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출시되어 봐야 알긴 하겠지만 디자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면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AOD보다 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잠금 화면에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인식하여 배경보다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밝게 표현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프로와 프로 맥스 시리즈에만 포함되어 있어 아이폰 일반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 두 프로 시리즈에는 아이폰 최초로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작 대비 정확한 성능 향상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능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의 개선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AOD와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의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가 추가된 점 등이 차이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서는 카메라의 화소수를 1200만 화소로 고집하던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의 카메라를 48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센서 크기도 13 프로 대비 65% 더 커졌기 때문에 확실히 더 뛰어난 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벤트의 카메라 부분에서 애플이 강조한 점은
저조도 환경에서의 사진 품질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인해 저조도 환경에서 전작 대비 2배 이상 선명하고 뛰어난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흔들림 보정을 강화한 액션 모드를 지원하고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강화된 전문가용 시네마틱 모드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프로 시리즈의 메리트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14 일반 모델에서는 미니가 단종되고 6.7인치의 대화면을 가진 플러스 모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에 대해 소개할 때 아이폰 중 가장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진다고 소개되었었는데요. 애플의 공홈에서 확인 결과 14 프로 맥스 모델보다 14 플러스 모델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의 배터리 타임은 프로 모델을 제외한 일반 모델 중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긴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좀 더 대화면의 아이폰을 원하지만 프로맥스의 무식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차없이 플러스 모델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일반 모델에 탑재된 AP는 이전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5코어 GPU를 품은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13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는 GPU 성능에서만 18% 정도 개선이 있다고 하며 전체적인 구조의 개선으로 이전작 대비 발열에서도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이폰 시리즈의 성능은 타 제조사의 스마트폰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14 시리즈 일반 모델에서는 전작 대비 성능에서 큰 개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4의 두 일반 모델의 카메라에서도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시 많은 개선이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야간 모드 노출은 2배 빨라졌으며 울트라 와이드 렌즈의 저조도 보정은 2배 개선되고 메인 렌즈의 저조도 보정도 2.5배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에 최초로 오토포커스 기능을 탑재하여 셀피 촬영 시 여러 거리에서 선명한 초점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성능은 수치적인 자료보다 정식 출시 후 실제 자료가 나오면 자세하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반 모델에서도 프로 모델과 같이 흔들림 보정이 강화된 액션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소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업그레이드된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애플 이벤트로만 봤을 때 이번 아이폰 14에서는 일반과 플러스 모델보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AOD, 카메라의 센서와 화소스 업그레이드 등이 추가된 프로 시리즈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프로 모델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업그레이드가 꽤나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아이폰 14의 사전 예약을 도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잠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아이폰 13 출시 때 부족한 아이폰의 물량에도 불구하고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사전 예약을 실패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번 아이폰의 출시 물량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어쩌면 작년과 같이 사전 예약을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전 예약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전 예약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모두의 사전 예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사전 예약 과정을 연습해보고 실제 사전 예약 시 남들보다 예약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성공 확률을 높여보자 라는 취지의 서비스인데요. 물론 구매 과정은 내가 사전 예약을 진행하려는 온라인 마켓에 다른 제품으로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사전 예약 연습을 진행할 때마다 총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고 나의 속도가 상위 몇 % 정도인지 표시를 해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진행 자체가 복잡한 프로세스는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해도 처음 했을 때보다 진행 시간을 꽤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재 서비스는 정식 오픈이 아닌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은 MVP 모델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의 구매만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사전 예약하라는 상품에 실제 출시 일주일 전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실제 사전 예약처럼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긴장감 있는 사전 예약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구매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속하셔서 재미삼아 두세 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아무래도 처음 해보시는 것보다는 사전 예약 실패 확률을 꽤나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야 하는 이유 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